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얼음 수학 원장 이승준 선생입니다. 오늘은요, 수능과 내신, 다른 아이들은 다 잘 보는데 우리 아이만 못 보는 이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 조금은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많지는 않지만, 혹시나 우리 아이가 수능이나 내신을 망쳤을 때 이 영상을 보신다면 네가 뭘 아냐? 네가 우리 아이의 노력을 폄하하는 거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지만 관심이 많은 시기에 이제 이 영상을 찍어서 올리면 조금 더 예비 고3이라든지 앞으로 내신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실수를 하지 않고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조금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이제 빠르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뭐 100% 이게 맞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개개인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올해 수능이 이제 어렵지 않았다, 쉬웠다, 뭐 만점자가 많이 나올 것 같다라는 등등 다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아이들 점수를 추합해보고 이제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위권과 극상위권 간의 격차도 좀 있고, 그 다음에 같은 1등급 안에서도 격차가 조금 있는 그런 점수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쉬웠다고 하는데 굉장히 뭐 현역도 마찬가지지만 재수나 엔수를 하는 친구들 중에서도 망친 친구들이 많은 그런 이제 시험입니다. 뭐 여러 가지 볼멘 목소리와 말들이 많이 나와요. 이렇게 시험을 내면 뭐 극상위권의 변별력이 나오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수능은 극상위권만을 이제 가지고 극상위권의 변별력을 내려고 이제 내는 시험 문제는 아닙니다. 오히려 극상위권들은요, 수능 점수가 촘촘해도 면접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변별력을 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봤었을 때 각자 취합을 했었을 때는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번 수능은 그래도 잘 나온 이제 시험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쉬운 시험과 쉬운 수능에서 주변에 들리는 목소리들은 다 잘 봤는데 뭐 내신 시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아이는 망쳤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가장 첫 번째는 아이가 공부를 안 했을 가능성이 가장 많습니다. 부모님들이 생각하고 아이 본인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보다 공부를 안 했을 가능성이 제일 많은 거. 이 부분을 일단 우리가 잡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케이스가 아주 이제 뭐 많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우리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주변 옆집 또리나 앞집 영수나 뒷집 영이나 그런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부족하지 않을 만큼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거죠. 근데 시험을 못 봤어요. 그럼 이거는 과연 뭐 때문인가?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런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고민을 해보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험이 어렵게 나오든 쉽게 나오든 잘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주 극강에 똑똑한, 막 천재가에 가까운 공부의 머리를 우리 부모님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타고나는 거다라고 하는 공부의 머리를 타고나는 그런 친구들이 어디에나 존재하고 어디에나 있습니다. 근데 전국적으로 보면요. 이런 친구들이 한 학교에 한 명이 있을까 말까 합니다. 한 학교에 한 명이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친구들이에요. 근데 이제 지역적으로 봤을 때, 이 지역상으로 봤을 때, 강남 대치동 이쪽 지역은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비율로 따지면 한 4%에서 5% 정도, 상위 4%에서 5% 정도의 이런 다른 지역으로 보면 한 학교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하는 이런 친구들이 전체적인 비율로 봤을 때 한 4, 5% 정도의 이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친구들 중에서도 또 이제 점수에 부침이 있는 친구들이 있지만 이렇게 4, 5%의 친구들이 거의 어떤 시험지에서든 상위권을 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좋은 점수를 유지를 하고 수능이 쉽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 자기의 페이스를 유지를 하면서 대학에 진학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4%에서 5%의 함정에 빠져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이 4%와 5% 아이에 드는 아이라고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또는 이 4%나 5%의 이제 그 안에 드는 아이의 재능으로 만들려고 잘못된 교육과 잘못된 공부 방법을 아이들에게 주입을 시키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시험이 조금만 변형이 돼도 이제 부침이 있고 내신도 수능도 이제 편차가 크게끔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부모님들 굉장히 많이 똑똑해서 실제로 만나보면 대학교 입학사정관을 하시는 분들, 대학교 교수, 의사, 치과, 뭐,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뭐, 다양한 여러 가지 대기업 임원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분야의 굉장히 고소득과 좋은 전문직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수능 출제위원과 만나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어떤 이제 이 수능이 어떤 시스템으로 출제가 되고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냐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뭐 교수도 들어가고 학교 선생님들도 들어가고 그런데 굉장히 이제 다양한 의견을 많이 취합을 한다는 거죠. 학교 선생님들도 특목고 선생님이 들어가기도 하고 이제 학군지에 있는 조금 잘하는 지역의 선생님, 뭐 조금 비학군지고 아이들이 조금 공부를 안 해도 그 학교에서 굉장히 우수한 실력을 가진 선생님이 들어가서 각자의 지역과 각자의 환경에 따라서 의견을 계속 주고받으면서 문제를 무한히 출제한다고 해요. 그리고 그 무한히 출제한 걸 서로서로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그 수정하고 보완하고 그런 작업을 계속 갖는다고 들었어요. 이 똑똑한 경험이 많은 선생님들과 교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뛰는 분들이 현장에서 아이들이 교과 과정을 가지고 또는 교과 과정을 확장을 했을 때 그 교과 과정에 뛰어넘지 않는 문제로 난이도를 어렵게 내는 그런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한다고 봤을 때 굉장히 많이 파생되는 그런 굉장히 고질의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 뭐 대형 학원 강사들이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주고 사오는 그런 문제들과는 질이 다른 문제들이 출제가 된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우리 친구들이 그런 스킬적인 그런 모의고사를 변형한 5만 원,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짜리 문제들을 풀면서 실력을 기르고 어떤 시험에서도 변동성이 없게끔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4%에서 5%에 드는 그런 친구들. 근데 그 이외의 친구들은 그렇게 공부를 했었을 때 물론 운이 좋아서 시험을 잘 볼 수도 있지만 시험이나 자기의 스타일에 따라 문제 스타일에 따라서 편차가 굉장히 커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안 나왔다. 내신도 수능도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안 나왔다. 그렇다는 거는 한번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공부를 우리 아이에게 시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대치동이나 강남, 반포, 서초 이쪽 지역을 보면요. 송파도 마찬가지고 상위 20%의 친구들도 굉장히 똑똑한 친구들이 많고 학교에 따라서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모두 다 어떻게 공부를 하냐 하면은 5%, 4%의 공부 방법으로 공부를 한다는 거죠. 기본을 굉장히 탄탄히 다지고 기본을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성적을 올려야 되는 이 친구들이 단순히 스킬과 실력과 뭐 예를 들어 그런 기본이 없어도 되는 그런 공부 방법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스타일의 문제를 많이 풀었을 때 점수가 잘 나오고 자기 복제를 하기 때문에 문제들은 그런 학교 모의고사나 학교 서바이벌이나 그런 것들의 점수는 잘 나올 수 있지만 실제로 수능에 갔었을 때는 그 맥락을 따라올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예전에 가르쳤었던 친구 중에 서울대를 입학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처음에 중학교 그 강남 중학교에서 상위 한 20% 이내에 드는 친구였고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깁생 테스트를 봤는데 4레벨이 나왔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뭐 선생님을 믿지만 학원을 옮기거나 선생을 바꿀 생각은 없지만 이 친구가 이 아이가 4레벨이 나왔습니다. 이거 가능할까요?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물론 레벨이 잘 나왔으면 좋겠지만 이 친구 내신 가서 꼭 1등급 나오고 수능도 꼭 1등급 나올 겁니다. 왜? 저는 그 아이의 단계적인 학습이 눈에 보였거든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단 한 번도 1등급을 놓치지 않았고 수능 때도 수학 1등급을 받고 서울대에 입학했습니다. 직윤을 받아서요. 자, 그런데 물론 대형 학원의 유명 학원 탑반에 1등급을 받는 친구부터 3등급을 받는 친구들도 있고 3레벨, 4레벨에서도 1등급을 받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돼요? 레벨이 낮은 반, 기본과 기초부터 중급까지 시작하는 그런 반에는 이미 아이 인생이 망했다고 생각하고 아이 수준이나 능력이나 그런 치는 따라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높은 반에서 공부를 하고 거기에서 살아남아야지만 좋은 수능 등급과 내신 등급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의 성향이나 아이의 단계적인 학습은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아이에게 흡수되고 그런 생활 습관이나 그런 부모님의 생각이 아이에게 흡수되어서 잘할 수 있는 아이, 기초부터 다질 수 있는 아이, 탄탄해질 수 있는 아이, 마지막에 빛날 수 있는 아이가 처음부터 빛나지 못하고 마지막까지 빛나지 못하고 겉멋만 들어서 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공부는 단계적으로 밟아가는 친구도 있고 처음부터 잘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처음부터 잘하는 친구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한 학교에 한 명도 있을까 말까 하는 친구입니다. 대치동이나 강남이기 때문에 한 학교에 여러 명이 있고 주변에 옆집 또리도 앞집 순이도 그런 친구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강남이고 대치동이라고 해도 이런 친구들의 비율이 4%, 5%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4%, 5%의 임팩트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다 전교 1등 따라잡기라는 그런 뭔가 마법에 쓰여서 우리 아이를 전교 1등 따라잡기에 넣고 결국에는 더 실력이 늘 수 있는 아이를 망치는 케이스가 많이 나온다는 거죠. 센이라는 교재는 뭐 센이나 아니면 뭐 마플 시너지도 마찬가지고요. 뭐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한 가지의 유형서를 봤을 때 그 책은 굉장히 괜찮은 책입니다. 시단계까지 풀고 뭐 종합 문제까지 단원 종합 문제까지 푼다면 굉장히 그 책 한 권으로서 모든 유형을 다 익히고 오답을 여러 번 반복하면 수능까지 충분히 준비할 수 있고 내신도 충분히 100점은 아니더라도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 그런 건 생각하지 않아요. 더 어려운 거, 더 심화된 거, 더 특별한 거. 무한히 자기 복제를 하는 뭔가 심화된 문제지를 생각을 한다는 거죠. 원론부터 알아야 되고 아이가 입으로 이야기하면서 처음부터 곱셈 공식을 배워가야 되는 그 아이가 잘 알지 못하고 스킬만 배우다가 실제로 마지막 실전에 망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공부를 잘했는데 왜 우리 아이만 이렇게 쉬운 수능과 내신에서 망쳤냐고 자주 섞인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또한 우리 아이가 지금까지 전교 1등 따라잡기에 눈이 가려져서 실력을 제대로 못 내고 있는 그런 친구들은 이 영상을 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분 나쁘셨던 말이 있다면 너무 죄송하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